2024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고 약속해 놓은 거죠. 여기서 209시간은 왜 나왔냐? 통상임금은 무엇이냐? 오늘 왜 이렇게 퀴즈 늘어나는데?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빠밤. 안녕하세요. 랜선노동법의 진선미 노무사.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도 같이 인사를 드리네요. 벌써 4년째네요. 그 사이 노무사님은 전문 방송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럼 전문 방송인으로서 2024년 큰 그림이 있다면? 목표는 아마 실버 버튼 정도? 좀 과한데. 자, 2024년입니다. 노동법에도 변화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빠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노무사인데. 예. 시간당 9,860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9,860원. 총 206만 740원입니다. 여기서 퀴즈! 특퀴? 최저임금 과연 세전 금액일까요? 세후 금액일까요? 허를 찌르는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세전금액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떼고 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월급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다들 받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오, 포함되는 건 어떤 거죠? 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받더라도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다고 할 줄 알았어.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것만 알려드릴 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 주영 씨. 아, 네, 사장님. 아니 앉아 있어. 네. 모이신 거 없어요? 제가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 요즘 신입들은 들어오자마자 근로계약서 이야기 하던데. 안 그래도 오늘쯤 말씀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이럴 줄 알고 가지고 왔어. 여기 본인 서명만 하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왜요? 저 그 시급이 9,620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 급여도 인상되는 거 아닌가요? 주영 씨가 회사 생활을 처음이라 잘 모르는구나. 우리 근로계약 작년에 했잖아, 12월에. 그러니까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1년 쭉 가는 거야. 그냥 동결인 거야. 9,620원 지급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노무사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급여 인상됩니다. 아마 사장님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올해 1월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냐고요?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설령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일이 매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12월에 일한 걸 1월 10일에 받잖아요.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 해당 기간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건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답은 심플합니다. 12월 급여를 이월인 1월에 받는다고 해도 12월에 속한 급여이기 때문에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 이렇게 걸쳐서 다음 달 16일에 지급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4년도 시급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로 최저 시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일한 대가는 변경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월급을 얼마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만 740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209시간을 곱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209시간은 왜 나왔냐? 하루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계산해서 한 달 평균치를 구하면 바로 209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은 206만 740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추가 근로시간 토요일 4시간이 매주 붙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무엇이냐? 이 임금 명세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통상임금을 구할 때 들어가는 항목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경기상여금, 식비인데요. 다 더하면 235만 원이 되죠. 여기서 내가 사장님이랑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235만 원을 209로 나누면 시급은 11,244원이 나오죠. 그래서 추가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바로 11,244원인 거고, 이번 달 토요일이 4번이다 라고 하면 11,244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4번 하면 17만 9,904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이니까 1.5배 26만 9,856원. 정리해 볼게요. 월급 235만 원에 추가 수당 26만 9,856원을 더하면 최소 261만 9,856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시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셔야 하고 각자의 근로계약 상황에 따라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삼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곰곰이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에서 취업 준비만 하다가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인 터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월급도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친족끼리는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맞는 얘기인가요? 지선미 노무사님,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둘째,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셋째,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외될 수 있고요. 곰곰이님을 보면 첫 번째 항목에 속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왔으니 삼촌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따로 낸다거나 경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삼촌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 이 부분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회사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3개월 이상 넘어서면 법 위반이고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줬다는 건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는데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5대 부조리라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임금체불 관련한 진정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노무사님, 만약 근로계약은 1년으로 했는데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면 3개월 동안 못 받은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계약을 1년으로 했고 중간에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는 직종도 있는데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라고 검색하시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다음 해 최저임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요? 1번 6월 5일, 2번 7월 5일,
3번 8월 5일. 아, 이거 저를 뭘로 보시고 이거 쉬워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맞히면 뭐 상품 있어요? 네, 드릴게요. 아, 예. 정답은 네, 3번. 오,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오늘 이렇게 퀴즈 내러 나왔는데 방송은 안 하고 퀴즈만 내고 있어. 당연하죠. 총 27명이잖아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요.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거죠.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고 약속해 놓은 거죠.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한 경우 3년 안에 청구하면 그간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나 부당한 일을 겪었다. 근데 3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하면 빨리 노동청에 접수해서 임금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단 하루 근무하고 일을 안 하게 된 근로자가 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단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수고비를 준다고 일을 시켰어요. 좀 와서 좀 일 좀 도와줘라.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돈 대신 음식으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물론 일한 시간과 비교해 음식값이 더 비싸기는 했는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예. 돈 이외에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이거 수라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네. 근데도 계속 돈을 안 준다. 이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노동관서에 연락해 꼭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함께 알아본 최저임금은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해요. 근로자의 권리거든요. 9,860원 꼭 기억하십시오. 말 못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랜선노동법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고요. 2024년도에도 당신의 고민을 입력하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